로빈슨 크루소 일곱 번째 이야기 몰살 작전. 튼튼한 방어막에 둘러싸인 우리 집에 들어와서야 나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겠어. 야만인이 무엇 때문에 이 섬에 오는지. 그놈들은 이 섬에 무언가를 찾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싸움을 해서 이긴 식인종들이 포로를 해안으로 들이고 와서 죽인 다음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야만인들 사이에 이처럼 무섭고 야만스러운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섬에 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18년 동안 야만인에게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앞으로도 18년 동안도 발견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함부로 돌아다니는 일은 삼가하기로 했습니다. 성체 같은 우리 집과 포도나무가 울창한 별장과 숲속에 숨겨둔 염소 목장만 왔다 갔다 할 뿐 나는 조용히 숨어서 살았습니다. 거의 2년 동안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기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날이 지나면서 야만인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없음을 알게 되자 조금씩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야만인이 상륙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외출을 할 때는 늘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총은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권총 2자루를 염소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에 차고 다녔습니다. 총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서 선원용 단도 한 자루를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문득 이렇게 많은 무기를 몸에 지니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상한 녀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무인도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야. 식인종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모래사장의 끔찍한 광경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식인종이 마치 도깨비나 악마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악마나 다름없어.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나는 식인종을 생각하면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리칠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야만스럽고 끔찍한 연애를 하고 있는 곳을 습격해서 모두 해치우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불쌍한 포로를 구해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모두 해치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상대는 20명이나 30명쯤 될 거야. 게다가 창도 가지고 있겠지? 창뿐만 아니라 독화살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혼자란 말이야. 아주 빈틈없는 작전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잡아먹히고 말 테니 조심해야지. 이런 작전은 어떨까? 그놈들이 모닥불을 피우는 근처에 구덩이를 파서 2kg이나 3kg의 화약을 묻어두는 거야. 그럼 모닥불 때문에 화약이 폭발하게 되면 주변에 앉아있는 놈들을 모두 날려버릴 수가 있어. 이 방법이라면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운이 좋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야. 모닥불 근처에 전부 모이기도 전에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남은 놈들은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2번 다시 이 섬에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일이 잘 되면 좋지만 확실히 성공한다고 말할 수 없어. 게다가 화약은 별로 남아있지 않거든. 그리고 남은 화약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나면 나중엔 어떻게 하지? 나는 혼자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화약을 장치하는 방법은 그다지 좋은 생각 같지 않아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더 확실하게 적을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이어야만 해. 어딘가 적에게 들키지 않을 곳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놈들이 나타나면
우선 총 3자루를 가지고 가서 적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마구 쏘는 거야. 한 발로 2~3명은 죽일 수 있겠지? 총을 다 쏘고 나면 이번에는 권총과 칼을 들고 덤벼야지. 20명쯤은 모두 해치울 수 있을 거야. 나는 내 자신이 마치 용맹스러운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야만인들과 싸우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용기가 솟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계획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2~3주일 동안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꿈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좋아, 숨어서 기다릴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으러 가자. 일주일 동안 야만인들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 끔찍한 모래사장에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의 머리와 뼈를 보자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좋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언덕의 경사진 곳에 내 몸이 들어가기에 적당한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숨으면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한 장소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여기라면 저쪽에서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놈들이 모여있는 곳을 겨누어 쏘기만 하면 한 방에 서너 명은 쓰러뜨릴 수 있겠는걸? 장소가 정해지자 나는 뒤에서 총을 준비했습니다. 소총 2자루에는 산탄을 채워넣고 옆총 1자루에는 새를 쏠 때 사용하는 커다란 총알을 끼웠습니다. 권총 3자루에는 각각 총알을 4발씩 끼워 넣었습니다. 물론 화약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 언덕까지는 5km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나는 매일 아침 그곳에 가서 해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매일 관찰했지만 통나무 배는커녕 그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망원경으로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바다는 물론 해안에서도 수상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5km나 걸어가서 허탕만 치고 올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잔인한 야만인을 벌주려고 생각했었는데 과연 내게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야만인들은 포로를 잡아먹는 일이 무서운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그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을 당연하게 행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래, 우리들도 전쟁에서 잡은 사람들을 사형시키지 않는가. 야만인들 역시 포로를 죽여서 먹어도 자신들이 특별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사람을 죽여서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아니, 그런 잔인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다고 해도 야만인을 죽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까? 그 잔인한 관습을 그만두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죽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될 뿐이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야만인들을 모두 해치우겠다는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덤벼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이게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야만인들은 나에게 아무런 공격도 하고 있지 않아. 게다가 내가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어쨌든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군. 결국 나는 야만인들을 해치우겠다는 계획은 그만두고 방어 준비만 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눈. 그때부터 1년 동안 나는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이 1년 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통나무 배를 섬의 동쪽으로 옮긴 일뿐이었습니다.
배를 놓아둔 높은 바위 밑이 작은 계곡이어서 야만인에게 발견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야만인들은 이 섬에 사냥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어서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맨몸으로 돌아다녔을 때 야만인에게 발견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야만인의 발자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20명도 넘는 야만인에게 발견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도 막상 야만인과 마주치면 생각한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야만인이 섬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맥이 풀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업에 열중했지만 이제 그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식량에 대한 걱정보다도 내 몸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무턱대고 큰 소리를 내서 야만인들이 듣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는 일도 나무를 베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연기는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숲속에 있는 멋진 동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굴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발견할 당시 우스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나는 숯을 굽기로 했습니다. 빵을 만들거나 고기를 굽고 수프를 끓일 때 불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숯 굽는 것을 봤던 기억을 되살려서 숲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만들기에 적당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숯불 속에서 구멍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구멍이 있네?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 나는 구멍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멍은 내가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깊을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캄캄한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으악! 다음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 커다란 2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 본 곳은 아니었습니다. 괴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동굴 입구에서 2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차츰 안정을 되찾은 나는 어리석게 행동한 내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무인도에 괴물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 20년이나 혼자 살아온 남자가 이런 일로 무서워하다니. 침착하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타이르면서 용기를 내어 다시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횃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으로 헐떡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느님이 지켜주리라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누르고 용기를 내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신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염소잖아? 그곳에는 굉장히 크고 늙은 순염소가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올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생각하면서 염소를 흔들어 보았지만 염소는 이제 일어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녀석은 여기 이대로 두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 어차피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만약 야만인이 온다면 아까 내가 무서워한 것처럼 그들도 무서워서 굴 안으로 들어올지 못할 테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염소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맥이 풀려있던 나는
동굴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좋아. 내일 양초를 가지고 와서 이 안을 탐험하기로 하자. 그날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염소 기름으로 만든 큰 양초 6자루를 가지고 다시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들어가자 갑자기 응접실처럼 넓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6미터쯤 되는 높은 천장과 주위의 암벽이 내가 가져간 촛불빛에 반사되어 마치 보석이 박힌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정신없이 동굴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빛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훌륭한 동굴이었습니다. 습기가 없고 평평한 바닥에는 작은 자갈도 적당히 깔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훌륭한 창고가 될 수 있겠군. 입구가 좁아서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안전해. 중요한 것들을 즉시 이곳으로 옮겨와야지. 동굴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 염소는 동굴을 발견한 그 다음 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체를 동굴 입구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창고에는 제일 중요한 화약을 옮겨놓기로 했습니다. 나는 짐을 옮기면서 바닷물에 젖은 화약통을 열어보았습니다. 통 주위로 7, 8cm 정도 물이 스며들었지만 다행히 그 안쪽은 쓸만했습니다. 덕분에 약 30kg의 화약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성체에는 화약을 조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이 새 창고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 5자루도 이곳에 옮겼습니다. 이 동굴에 들어와 있는 한 야만인 500여 명이 공격해 온다고 해도 걱정 없어. 절대로 이 동굴은 발견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동굴을 발견하고 마음을 푹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